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8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미스 유니버스 2025 대회가 연이은 논란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개 질책, 참가자 퇴장, 조직 위와의 갈등, 그리고 불법 콘텐츠 논란까지 대회 운영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먼저 논란의 시작은 지난 11월 5일 참가자들에게 국가 리본을 수여하기 전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발생했습니다. 대회 공동 주최자인 나왓 이사라크라이신 미스그랜드 인터내셔널 회장은 멕시코 대표 파티마 보시에게 태국을 도울 수 있느냐고 질문했고, 보시는 물론이다라고 답하며 자신은 조직 내부 문제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왓 회장은 그녀의 말을 끊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으니 조용히 해라고 고압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시 대표는 이후 그는 나를 멍청이라고 불렀다며 눈물을 흘리며 회의장을 떠났고, 이를 본 전년도 우승자인 덴마크 대표를 비롯한 여러 참가자들이 항의의 뜻으로 함께 퇴장했습니다. 덴마크 대표는 자신의 SNS에 This is Women Empowerment, This is Sisterhood, Forever and Always 미선 리버스라는 글을 남기며 참가자 간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이튿날 나왓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원회와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폭로했습니다. 그는 200만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했고 추가로 1억 팟 이상을 들였다며 조직위원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태국 주최국의 권한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나는 인간이다. 상처받고 지쳤다.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며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조직위원회의 라울 오차칸토 회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가한 무례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스 유니버스는 여성의 존엄과 목소리를 지키는 무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나왓 회장의 활동을 행사 전반에서 제한하거나 필요시 전면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조직의 CEO와 운영 책임자를 태국에 직접 파견해 대회 운영을 감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숙소 내에서 온라인 카지노 홍보 영상을 촬영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태국 경찰이 현장을 급습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조직위원회 측 스폰서의 지시에 따라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동 주최자인 나왓 회장도 경찰에 출석해 진술을 마쳤습니다. 그는 해당 활동과 무관하다며 공식적으로 부인했고,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측은 해당 카지노 홍보는 조직위원회의 단독 결정이며 태국 주최 측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비자 문제 등으로 바레인, 케냐, 독일 등 15개국 대표가 대회 참가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직위는 모든 참가자는 평등하며 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푸켓에서 소주 국적의 남성 관광객이 셔츠 한 장을 훔치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11월 1일 한 쇼핑몰에서 일어났으며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제적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25세의 리아 멜론 레이크맨은 축구 셔츠를 바지 속에 숨긴 채 매장을 빠져나가려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도 같은 매장에서 절도 전력이 있었고 당일 입고 있던 셔츠조차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며 태국 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6천 바트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외신과 SNS를 통해 퍼지자 380바짜리 셔츠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호주인 전체를 망신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태국 경찰은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국 뿌리람 지역의 한 유치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세 남자 어린이가 교내 놀이터에서 감전돼 숨지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사건은 개학 이틀째인 11월 4일 오후에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평소처럼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교사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병원 이송 후 숨졌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놀이터 인근에는 노후된 조명 기둥과 덮개 없는 전기 차단기가 있었고 이곳에서 누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던 외조부는 손자는 평소처럼 놀았을 뿐인데 이런 사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고모 역시 과거에도 감전 사고가 있었지만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고 이후 유족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을 제공했으며 언론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민단체에 민원을 제기해 사건은 SNS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학교장은 보험사와 협력해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전 사고에 대한 보고는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부리람 지역에서 한 고등학교 교사의 따뜻한 선택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생활고로 자퇴를 고민하던 고3 여학생에게 집과 식사를 제공하며 함께 지내기로 한 건데요. 교사 뿌리아폰 포티린 씨는 선생님, 저 자퇴할게요라는 제자의 메시지를 받고 이유를 물었고 학생은 부모 없이 혼자 하숙하며 국수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교통비와 학비, 숙박비를 감당하지 못해 자퇴를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교사는 이제 한 학기만 더 버티면 졸업인데 포기하지 말자며 자신의 가족 가게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고 숙박비와 공과금, 학비까지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은 아침에 가게 일을 돕고 등교하며 점심값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원래 일하던 국수집이나 교사 가게에서 일하며 일당도 받습니다. 교사는 이건 책임이 아니라 선택이라며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나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에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이 아플 때는 병원비까지 직접 부담하며 병원에 데려갔고 이후 한 후원자가 치료비 전액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나서며 따뜻한 연대가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진정한 교육자다, 학생이 정말 행운이다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희망이 된 이야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나콘 나차시마 빡총 지역의 한 유명 카페에서 사전 허가 없이 웨딩 사진을 촬영한 커플과 촬영팀이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11월 4일 카페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되며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카페 측은 무료 촬영과 유료 촬영의 조건을 명확히 안내했지만 해당 커플은 대형 카메라를 숨긴 채 촬영을 강행했고 직원의 경고에도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CCTV와 현장 사진이 제시되자 사실을 인정했고 약 30분간의 협의 끝에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카페는 벌금 부과 이유로 일반 손님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 공간 운영 부담, 그리고 사적 공간의 상업적 활용에 따른 정당한 비용 필요성을 들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촬영비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숨기냐, 기념사진에 불쾌한 기억을 남길 필요가 있나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일부 네티즌은 결혼을 앞두고 남의 공간을 속여가며 촬영하는 건 시작부터 잘못된 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경제사회부는 11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이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신카드 등록수 제한, 계좌 개설 절차 강화, 사이버 범죄 대응 원룸 확대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차이찬옥 장관은 사기범들이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경찰청과 은행, 통신사와 협력해 사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심카드는 1인당 최대 5개까지만 등록 가능하며 그 이상은 경찰청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 시 신원 확인도 강화되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는 실명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다수의 심카드를 한 기기에 연결해 통신을 우회하는 심박스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되며 구성 부품까지 등록과 출처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국제통신신호의 개방 차단 여부도 철저히 조사 중이며 향후 3일 내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태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정회원국 가입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보원삭 우완노 부총리는 11월 6일 OECD 대표단과의 면담 후 2030년 이전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유리하다며 OECD 회원국이라는 지위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태국의 투명성과 법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세안 국가 중 OECD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나라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두 곳뿐인데요. OECD 측도 태국의 가입 의지를 환영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보원삭 부총리는 OECD 가입은 단순한 외교적 성과가 아니라 국민 중심의 정의 실현과 행정 개혁을 위한 계기라며 기호10 프로젝트를 통해 불필요한 법령과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공적인 가입을 위한 조건으로는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추진 의지, 34개 정부 기관의 신속한 실무, 이행, 그리고 언론의 역할을 통한 국민이해 증진을 제시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앞으로 OECD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를 통해 글로벌 경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총기 및 탄약 사용 규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선관위원회 총기 휴대가 허용된 것으로 보도되며 논란이 일었지만 선관위는 이번 규정은 선관위원이 아닌 수사조사재판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총기 휴대를 신청하는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법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식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공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이번 규정이 내무부, 마약단속국, 부패방지국 등 다른 법집행기관의 규정과 유사하며 공무 수행 중 안전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기상국이 전국적인 강한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태풍 갈매기가 캄보디아로 이동한 뒤 세력이 약화되며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한 상태에서 11월 7일 오후 우본라 차탄이 콩찌암 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국은 7일부터 9일까지 태국 전역에 비가 증가하고 특히 동북부, 동부, 중부, 북부 지역에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산지와 저지대, 하천 인근에서는 급작스러운 홍수와 범람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다만 해역에서는 파도가 2에서 3m, 천둥번개를 동반할 경우 3m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어 소형 선박은 출항을 자제하고 일반 선박도 항해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태국 경찰 고위층의 온라인 도박 연루 의혹이 다시금 전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11월 6일 방송된 인터뷰에서 수라체 타판 전 경찰청 부청장은 해외에 도박 관련 사무소를 세운 인물이 있다며 그는 남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뿌라윳 전 총리와 뿌라윳 장군을 존경한다고 밝히며 두 분은 군인으로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도박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인물은 정치권 최고위층과 관련돼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경찰 특수수사팀이 온라인 도박 운영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증거를 국회 안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경찰 조직 내 일부는 범죄 조직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사실이라면 경찰 조직 전체가 썩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경찰청은 관련 혐의가 있는 200여 명에 대해 징계 및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튿날인 11월 7일 전 정치인 추이까모 니싯은 자신의 SNS를 통해 빅족 그는 혼자 죽지 않는다. 그는 폭탄을 안고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각오라며 경찰 내부의 권력 다툼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콜센터 사기, 온라인 도박, 스캠 조직과 관련된 폭로가 정치권 인사와 연결되고 있다며 하지만 경찰과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관련자들이 모두 연립정부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잇은 국제사회가 이미 스캠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태국 경찰은 내부 고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태국 권력 구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뇌관이라며 국민은 그저 어쩌다 나라가 여기까지 왔나 하고 고개를 저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국가정보국 전 부국장이자 외교부 장관 비서실장을 지낸 난티왓 사마씨가 캄보디아 훈센 총리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태국 정치인과 군 고위층이 회색 사업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난티왓 전 부국장은 11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캄보디아 경제는 붕괴 직전이며 국민들은 훈센 일가의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경 개방을 압박하려 태국 인사들을 끌어들이는 건 낡은 수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내 온라인 도박과 콜센터 사기 조직은 태국 군부의 비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협박식 접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회색 사업의 본거지는 캄보디아이며 그 책임은 훈센 정권에 있다며 불법 사업부터 정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영상이든 정보든 숨기지 말고 전부 공개하라며 도발적인 메시지를 던졌고 태국 내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것이며 캄보디아는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시사켓 도심에서 국제 온라인 도박 조직이 경찰에 의해 전격 검거됐습니다. 11월 6일 시사켓 경찰은 타이완 국적 3명과 태국인 11명 등 총 14명을 체포하고 휴대전화 110대와 은행 계좌 90대, 불법 무기와 마약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활동 거점을 옮겨 시사켓의 임대주택 2곳을 본부로 활용해 도박 자금을 입출금하며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월 평균 약 9천만 바, 우리 돈으로 약 4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움직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직원들은 휴대폰을 감시하는 역할만으로도 월 18,000밭의 급여를 받았으며 각자 2에서 5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도박 자금 이체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양성 반응자 10명을 추가 적발했으며 불법 무기 소지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주요 피의자인 태국인 민 씨는 타이완인 3명과 함께 기술범죄방지법에 따라 기소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도중에도 압수된 휴대폰으로 도박 조직의 연락이 계속 들어오는 등 잔존 세력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어 경찰은 대호와 자금 흐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태국 경찰이 온라인 사기 조직의 자금 인출 담당자들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11월 7일 방콕 기동경찰은 촌부리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개조화되어 현금 인출을 전문으로 하던 조직원 5명을 체포하고 현금 120만 바트와 다수의 계좌,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페이스북 내 계좌 판매 그룹에서 활동하던 조직원들을 잠입 수사로 추적한 결과로 경찰은 내부 정보원을 통해 인출 시점을 파악하고 11월 4일 오후 현장에서 인출을 시도하던 순간을 포착해 급습했습니다. 체포된 인원은 30대부터 60대까지의 남녀 5명으로 이들은 온라인 사기 피해자에게서 송금된 자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불법 계좌를 구매하거나 대여의 자금 세탁에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검거는 단순한 현금 인출이 아니라 디지털 범죄의 자금 흐름을 끊는 중요한 고리라며 추가 공범과 상위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현재 기술범죄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계좌 거래나 대여,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태국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태국의 취업자 수는 3,951만 명에 달하며 실업률은 0.9%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노동부 완나폼 꼬차락 차관은 노동 가능 인구는 5,943만 명이며 이 중 4,011만 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며 고용률은 66.5%로 전분기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보험제도인 33조 가입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분기 기준 가입자는 1,215만 명으로 전년 대비 0.52%, 전분기 대비 0.12% 증가했습니다. 실업자는 24만 명으로 3.98% 감소했고 이 중 해고자는 4만 1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현황도 눈에 띕니다. 2025년 9월 기준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는 400만 명을 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9.42% 증가한 수치입니다. 완나퐁 차관은 정부는 고용 촉진과 기술 훈련, 외국인 노동자 관리, 노동권 보호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의 출산율이 10년 연속 하락하며 국가 발전 전략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2025년에는 연간 출생아 수가 5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이로 인해 교육기관 폐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방콕의 유명 사립학교 2곳이 폐교를 결정했으며 특히 라프라우 고등학교는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2026년부터 수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의 출생아 수는 2015년 73만 명에서 2024년 46만 명,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34만 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1970년대 초반 120만 명과 비교해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2024년 기준 태국의 합계 출산율은 1.03명으로 한국과 싱가포르, 중국보다 약간 높지만 인구 유지 기준인 2.1명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나이 돌대 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반드시 가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에 불과했고 특히 Y세대는 자녀 계획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경제 불안, 양육 부담, 삶의 질 우선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하락은 교육, 노동, 복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과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 400만 명 이상을 합법 고용 중이며 고령화 사회 진입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회복 없이는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태국 경찰청 기술범죄수사국이 로맨스 114 작전을 통해
SNS 기반 로맨스 스캠 조직원 6명을 검거했습니다. 2025년 11월 7일 방콕과 촌부리 지역에서 나이지리아 국적자 1명과 태국인 5명이 체포됐으며 이들은 잘생긴 외국인 남성의 사진을 도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미래를 함께하자며 총 1억 1,400만 바, 약 51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인 나이지리아인 엠마두아 부추쿠우와 그의 태국인 아내 파니타는 조직의 자금 흐름을 관리하며 국내 공범들과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태국 내 공범들이 현금으로 인출한 뒤 암호화폐로 전환해 나이지리아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각 인출 담당자는 인출 금액의 3에서 4%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자금은 최종적으로 나이지리아 국적자 신인의 콜린의 계좌로 흘러들어갔고 그는 현재 해외로 도주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250만 바 상당의 자산을 압수했으며 피의자들은 사기, 조직 범죄, 허위 정보 유포, 자금 세탁 등 복합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모든 피의자는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추가 공범과 피해자 파악을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국 매웅손 지역 산라윈강의 비소 오염 의혹과 관련해 환경국이 현장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1월 6일 환경국은 총리와 환경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산라윈강 인근 5개 지점에서 수지를 긴급 검사한 결과 비소 농도는 최대 0.01mg/L로 기준치 이내였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점은 0.005mg/L로 더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지난 9월 치앙마이 대학 조사에서는 기준치의 5배를 초과한 수치가 검출된 바 있어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환경국은 현장 검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물과 토양 샘플을 추가 채취해 정밀 실험실 분석을 진행 중이며 수산물과 농작물에 대한 오염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만약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이 확인될 경우 대체 식수원 확보와 긴급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구 꽃팡안에서 외국인이 무허가로 관광상품을 판매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11월 7일 오후 관광경찰과 관광사업 등록국 남부지부는 불법 투어 근절 작전의 일환으로 단속을 벌였고 체코 국적의 얀 카발카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얀 씨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업체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오며 고객 1명당 500바트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는 투어 브로셔와 예약 내역, 대화 기록 등 명백한 증거가 확인됐습니다. 태국 관광법에 따르면 관광업은 태국인에게만 허용된 보호 직종으로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얀 씨는 무허가 관광업 운영 및 허가 외 업무 수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관련 증거는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또한 당국은 다른 관광업체에서도 태국인 이사를 모두 외국인으로 교체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업체의 면허를 즉시 박탈하고 블랙리스트에 등록했습니다. 관광경찰청장은 외국인의 불법 관광업 운영은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태국 관광의 질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푸켓에서 관광지 곳곳에 마약 광고 스티커를 부착한 러시아 국적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1월 6일 태국 이민국과 마약수사국은 러시아인 세메온 카스파리안 씨를 꼬사무이의 한 호텔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QR코드가 포함된 스티커를 전신조와 공공장소에 부착해 마약 판매 사이트로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스티커 1장당 스테이블 코인 1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QR코드를 통해 마약류 판매 웹사이트를 확인했고 세메온 씨는 텔레그램 암시장 채팅방을 통해 익명의 외국인과 접촉해 스티커를 사설 배송업체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호텔방 앞에서 경계 중이었으며 도주를 시도했지만 곧바로 붙잡혔고 방 안에서는 스티커와 작업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가 압수됐습니다. 경찰은 그를 마약 광고 행위 및 무허가 홍보 혐의로 기소했으며 푸켓 경찰은 지역 내 스티커 및 간판 제작업체와 협력해 유사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태국에서 단순한 코 수술을 받은 남성이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서 의료 과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28일 피해자는 민간 병원에서 비강 폴립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눈을 뜨지 못하고 출혈이 발생했지만 의료진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가족은 주장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방콕의 전문안과 병원으로 이송된 뒤 시신경이 완전히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병원 역시 같은 소견을 내놨으며 해당 조직은 레이저로도 제거 가능했으며 절개가 필요 없었다고 밝혀 의료진의 판단 오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가족은 첫 병원에 다시 문의했지만 의사는 시신경 손상 가능성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후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피해자 가족은 법적 대응과 보상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일환으로 태국은 오는 11월 12일 캄보디아 포로 18명을 송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송환은 유엔 안보리와 아세안 옵서버 입회하에 건강검진을 거친 뒤 짠타부리에서 1박을 하고 국경 검문소인 반파갓을 통해 이뤄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7명이 송환 전 치아 전체 치료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1인당 약 1만 밭, 우리 돈으로 약 45만 원으로 추산되며 태국군 당국은 이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지휘부는 귀국 후 자국에서 치료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송환은 양국 간 신뢰 회복의 상징적 조치로 평가되지만 인도주의적 처우와 비용 부담 문제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정부는 송환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국 관계국이 태풍 갈매기의 영향으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를 3일 위험 구간으로 지정하며 수도권 침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비, 상류수, 조수까지 3가지 물이 동시에 밀려들 가능성이 있어 방콕은 펌프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중부 나쿤사완 지역에 폭우가 집중될 경우 짜오프라야강의 방류량이 초당 2,800톤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현재 4대 주요 댐의 수위는 98%에 달하며 전국 대형댐 평균 수위도 90%를 넘은 상태입니다. 이 중 11개 대형댐은 상한 통제선을 초과했고 중형 저수지 448곳 중 133곳은 수위 100% 이상으로 보고됐습니다. 당국은 2011년 대홍수 수준은 아니지만 집중호우와 조수 겹침은 위험 요소라며 전국적으로 펌프와 배수시설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